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제를 풀고 나서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그거 이제 확인한 다음에 맞게 풀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하고 한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저장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 작업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제주농원.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죠. 그때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 방법 좀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이제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사용할 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때 문제 지상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문제 이제 지상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상이나 어차피 똑같죠.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사용해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의 표에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그 지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써져 있으면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되고 아니면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얘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제주농원.accdb 이 파일에 보게 되면 구매 후기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상품명이다, 상품 상태다, 그리고 포인트다, 마트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품 상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들어 있고요. 포인트다 해서 포인트의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상태하고 포인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 필드의 값들은 전부 다 이제 합계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상품 상태와 포인트의 그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행인데 그때 마트라는 거랑 우리 상품명 이 두 가지가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인데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우리 필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도 없고 열도 없는 거예요. 행 2개, 값 2개 그렇게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는 지금 여기서는 열이 없기 때문에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요. 우리 A의 2번 셀이죠.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데이터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되는데 찾아가기 전에 A의 2번 셀을 먼저 찍고 시작할게요. 왜?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A의 2번 셀을 이렇게 찍어 놓고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가족 및 변환이라고 있고 맨 앞에 데이터 가족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가족이 클릭해주고 여기서 기타 원본에서 찾아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 제시된 요 ACCDB라는 그 파일은 MSXX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MSXX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우리는 마법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데이터베이스 그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 C 드라이브에 OA라는 그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외부 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장과 똑같이 이제 하기 위해서 OA라는 그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파일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일단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요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OA라는 그 폴더요. OA 폴더 이곳을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그 파일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제주농원이라는 그 파일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 파일을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마법사하고 마법사가 떴죠. 그때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타났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구매 후기다 라고 해서 테이블 명이 써져 있죠. 요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더하기 표시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필드명들이 나타나요. 그때 이 모든 필드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 제시한 요 4개 열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 상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우리 포인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해서 문제 제시된 그 4개 열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데이터 필터할 수 있게 나타났는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뭐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다음 버튼만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해라 내림차순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죠.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엑셀로 되돌려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가족이하고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들을 가져가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A의 2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A의 2번 셀이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클릭을 했더니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시킨 대로 4개 열만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이제 4개 열만 4개 필드만 이곳에 표시가 된 겁니다. 이 데이터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요걸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기 전에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마트하고 상품명 이 두 가지가 이제 행으로 사용된 거고요. 상품 상태랑 우리 포인트 이 두 가지가 우리 값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때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열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값 모두 다 합계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트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품명이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마트 밑에다가 갖다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상태, 얘는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의 값으로 갖다 놔주면 되고, 포인트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상품 상태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아직 포인트는 갖다가 놓지 않았어요. 지금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값을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 값이 이제 생성이 될 때 열에 이제 들어가 있죠. 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품의 상태하고 포인트가 지금 얘네가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 요거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우리 이런 이제 값들 상품 상태와 포인트 이런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열 방향으로 표시되는 게 맞죠? 해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지금처럼 열 방향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그림을 보고 얘를 행에다 놓을지 열에다 놓을지 그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고요. 이런 값이라는 건 언제 생성이 된다? 우리 값에다가 값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놨을 때만 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죠. 그리고 그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이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하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두 번째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요 형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 두 개 지상 싹 다 이제 처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상품명이라는 그 필드요. 상품명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는 우리 합계 상품 상태가 지금 우리 C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상품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5개 그 항목만 화면상에 표시가 되도록 우리 필터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필터를 이제 설정할 때 상위 몇 개의 항목만 표시해달라, 하위 몇 개의 항목만 표시해달라 그런 거를 이제 필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상품명이라는 이 제목에 보면 이렇게 이제 목록 단추가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값을 기준해서 상위 몇 개 그것만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해서 값 필터에 우리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상위 10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는 이제 상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하위로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상위 5개 항목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상위 5개 그 항목만 표시해달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 합계 상품 상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준값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찍어보면 상품 상태도 있고 포인트도 있고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때 문제에서 상품 상태를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지상이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포인트요. 포인트가 지금 우리 D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포인트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같이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포인트의 그 값들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쭉쭉쭉 들어가 있죠. 요거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요. 근데 지금 우리 거 이제 포인트를 보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거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의 이런 값들 중에서 임의의 값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갓필드 설정이요. 갓필드 설정. 얘를 이제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갓필드 설정에 왜 들어왔다? 표시 형식을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 해서 우리가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문제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숫자 얘를 찍어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할 것 다 있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문제 그림과 똑같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 지상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부분합을 그룹 하단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는 명품 마트다, 성공 마트다 라고 해서 이런 이제 부분 합들이 우리 위쪽에 표시가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룹 하단에다가 표시하래요. 그러면 얘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 부분 합을 그룹 하단에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피벗 태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부분합이 따로 있죠. 해서 부분합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부분합을 표시하지 않겠다.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다.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문제에서 그룹 하단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두 번째 있는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 요거 이제 한 번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부분 합들이 아까는 위쪽에 상단에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단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마트 필드가 명품 마트인 그 자료만 별도의 시트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별도의 시트에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지금 명품 마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명품 마트 중에 감귤 중과라는 거 있어요. 요 셀을 내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때 하위 수준으로 뭘 표시할지 그걸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상품의 상태다, 포인트다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내가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명품 마트에 우리 상품의 상태다, 포인트다 이런 걸 어떤 거를 이제 표시해 달라. 어떤 거를 이제 별도의 시트에 작성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해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상품의 상태만 나타나요. 포인트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명품마트의 그 자료만 별도의 시트에다 작성하라 그랬지 상품의 상태만 아니면 포인트만 표시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명품마트에 대한 그 요약들이 있어요. 이 값 중에 아무거나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 이런 값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새 시트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때 이 글씨가 좀 작으니까 확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상품명이다, 우리 상품 상태다, 포인트다, 마트다 해서 쭉쭉쭉 나타났는데 그때 명품마트의 데이터들이 싹 다 이제 다 표시가 됐죠. 그때 시트명을 이제 명품마트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트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이 시트 이름을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트 이름을 명품마트하고 이렇게 직접 써주고 글씨를 다 썼으면 시트명을 다 썼으면 엔터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트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분석 작업 1번 그 시트 앞에다가 위치시켜라. 우리가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작업을 했는데 자동으로 그 앞에 생성이 됐죠. 만약에 문제에서 시트 뒤에다가 위치시켜라 그러면 이 시트의 위치를 이 사이에다가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 그 뒤로 이제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싹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싹 다 풀었으면 이제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마트다, 상품명이다, 합계 상품 상태, 합계 포인트하고 이런 제목은 다 맞는지 그리고 이런 제목들은 싹 다 똑같은지 그리고 상품명이 나타나는 이런 순서도 우리가 따로 변경시킨 적은 없죠.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그리고 이런 값들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표 2번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정렬 기능을 이용하래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그랬는데 우리 표 1번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G열에 이제 목적지가 쭉 들어있죠. 목적지에 보니까 이제 상하이다, 도쿄다, 베이징이다, 싱가포르다 해서 여러 개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이 목적지를 베이징이다, 광저우다, 뉴델리다, 마닐라다, 홍콩이다,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이 순으로 정렬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지금 얘네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얘네들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리고 동일한 목적지가 있을 때는 생년월일이요. 생년월일 그러면 지금 C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생년월일에 글꼴 색이 0, 122, 192 이 값은 위에다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글꼴 색이 우리 255, 00인 이 값들은 아래쪽에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표 1번은 이제 정렬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고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이제 정렬로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데이터라는 메뉴에 정렬,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여기서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정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목적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거니까 정렬 기준을 이제 목적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렬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여기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이곳에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이곳에 있으면 걔네들이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다고요.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목록을 추가시킬 겁니다. 해서 새 목록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 목록 항목 이곳에다가 우리가 그 순서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맨 앞에다가 이제 베이징이라고 쓰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광저우 컴마, 그 다음에 뉴델리 컴마, 마닐라 컴마, 우리 홍콩 컴마, 우리 싱가포르 써주고 컴마, 그 다음에 상하이 컴마, 도쿄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문제에 나온 이 순서대로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중간중간에 이제 쉼표를 찍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내용을 추가시킬 거니까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그 내용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변하면서 이곳에 맨 밑에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작성한 이 목록에서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기준해서 이 순서대로 정렬해달라 그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동일한 똑같은 이제 목적지가 있을 때는 생년월일에 글꼴 색을 가지고 이제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준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다음 기준하고 나타났는데 우리는 생년월일에 들어있는 그 글꼴 색을 가지고 이제 정렬할 거죠. 해서 생년월일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때 이제 정렬 기준이요. 정렬 기준은 셀 값이 아니라 글꼴 색이요. 글꼴 색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이제 위쪽에 이제 표시할 게 있고 아래쪽에다가 이제 표시할 게 있고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해서 여기서 글꼴 색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자동하고 이렇게 뜨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 생년월일에 들어있는 그 글꼴 색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0, 112 그리고 192요. 그 색깔이 요 파란색인 것 같아요. 파란색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0, 112, 192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요 색깔을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위쪽에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요 색깔은 이제 아래쪽에 표시되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또다시 이제 기준 추가요. 기준 추가 눌러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년월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글꼴색이다. 요거 이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이곳에다가 빨간색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255 00 하고 떴죠. 요 색깔 맞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얘는 아래쪽에다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정렬 기준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목적지가 베이징인 게 요 데이터들인데 그때 파란색은 이제 위쪽에 그리고 빨간색은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광저우는 글자 색이 이제 들어있는 게 없어요. 뉴델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마닐라요. 그 밑에 이제 마닐라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마닐라도 글꼴색이 적용된 게 없죠. 그리고 홍콩이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색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네요. 해서 빨간색일 때는 아래쪽에 표시된 게 맞죠. 그리고 싱가포르요. 싱가포르는 이제 색깔이 섞여 있네요. 그때 똑같은 이제 싱가포르일 때 파란색은 이제 위쪽에 빨간색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게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요. 상하이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빨간색 글씨밖에 없네요. 빨간색은 우리 아래쪽에 표시된 게 맞고 그 밑에는 이제 도쿄의 데이터인데 도쿄는 파란색밖에 없네요. 그래서 파란색이 위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을 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정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우리 이제 통합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표 2번에 I3에서 J6번 영역이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표 1번에 대한 좌석 구분별로 기본 운임의 평균값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표 2번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다가 좌석 구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고요. 그 밑에다가 일반석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석이다. 그리고 우리 할인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이 좌석 구분이 일반석인 거, 비즈니스석인 거, 우리 할인석인 거 그거 별로 뭐의 평균값을 구해라? 기본 운임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기본 운임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 2번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에 우리 통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통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합 대화 상자가 떴는데 우리는 기본 운임의 평균값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함수를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요. 참조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 표 1번에 참조하겠다라고 해서 표 1번에 이제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표 1번 이 전체를 범위를 설정해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본 운임의 평균값을 구할 때 좌석 구분별로 구할 거죠. 해서 좌석 구분이 그때 이제 D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값이 첫 번째 열에 이제 있게 D열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우리가 모든 데이터의 다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 이것을 한번 찍어주고요. 뒤에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G의 3번까지 요만큼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역을 이제 추가시키면 되겠죠. 해서 추가 버튼 클릭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표 2번에서 가지고 있는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본 운임이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값들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우리는 좌석 구분하고 기본 운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좌석 구분은 이제 D열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블럭을 설정하는데 기본 운임이 또 F열에 들어있죠. 그러면 G열, 목적지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요만큼의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맨 밑에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표 1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라 그랬지 어느 영역을 이용해라 그런 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좌석 구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GR까지 목적지까지 전부 다 모든 데이터를 다 블럭을 잡았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요만큼만 블럭을 설정해서도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통합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교재 이제 해설이 됐든 정답이 됐든 그런 걸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